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피파 랭킹 58위 승승승승승입니다. 대회 유일한 전승팀입니다. 물론 3골을 몰아넣고 이긴 레바논전을 제외하면 신승 양상을 많이 만드는 모습이지만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총 1실점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격에서도 약속된 세트플레이나 아피프 알리 듀오의 호흡으로 최소한의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즈벡 피파 랭킹 68위 무무승무승입니다. 우즈벡의 경우는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쇼무도로프의 부상 아웃이 상당히 뻐여팠다는 평입니다. 인도나 태국같이 체급이 한참 아래인 팀을 상대로는 다득점에도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시리아, 호주에게는 결정력이 문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대에게 롱볼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수비를 잘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는 했으나 체급이 동일한 팀을 상대로는 기복을 보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두 팀의 전력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카타르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함에도 수비적으로 큰 흠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즈벡이 체급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면모를 보이는 팀에게는 득점력에서 기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신승 속 언더 2.5 양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스타드렌과 몽펠리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프랑스 1부 9위 승승승무승입니다. 최근 리옹, 마르세유, 니스를 상대로도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강호들의 중원 장악력에 막혀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실리적으로 나가자 득점력도 꽤 잘 터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몽펠리에 같은 팀을 상대로는 중원을 잡아먹고 화력을 투사하는 것을 플랜 A로 삼는 편이고 홈에서의 득점력은 렌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펠리에 프랑스 1부 12위 무승패 승무입니다. 최근 릴이나 브레스트 같이 강호들을 상대로는 파이브백을 가동하면서 실점 피해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렌은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잡아내면 화력을 투사하는 것을 꽤나 잘 해내는 팀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상황으로는 몽펠리에가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릴을 상대로는 0대0 무승부를 내기는 했지만 이는 릴이 4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에서 득점력이나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최근 몽펠리에가 파이브백을 강호 상대로 시도하고 있으나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상황이라면 렌이 더 활개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홈에서의 렌 득점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렌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음은 FC 낭트와 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프랑스 1부 13위 패승패 패무입니다. 모하메드가 생각보다 일찍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온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로도가 누적될 상황에서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우전에서 3골을 넣은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이 없는 밤바, 카데웰의 조합이 다시 나와야 할 상태이고 애초에 랑스의 압박의 질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전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랑스 프랑스 1부 8위 승패 무패 승입니다. 올 시즌 압박의 질은 확실히 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이지만 시즌 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당한 0대1 메스와의 패배를 제외하면 그 아래의 팀에게는 패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와히의 부진으로 인해서 득점력은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진 면모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득점 양상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유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압박의 질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랑스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낭트의 공격 핵심이 네이션스컵 피로도로 인해서 바로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랑스의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 2.5 양상에서 랑스가 승리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음은 프로시노네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3위 패패패 승무입니다. 홈에서 11경기 20득점으로 홈에서는 확실히 강세가 있는 유형입니다. 중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교함이 있는 편이라서 소홀레로 이어지는 공의 양도 아주 만만하지는 않은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높은 라인을 필두로 가하는 압박이 뚫려버리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급격하게 불안감이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밀란이 로마나 라치오 등 전방에서의 압박을 분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방 압박을 가하는 상대를 분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루를 타겟으로 한 매냥의 롱킥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윙어들의 적극적인 침투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밀란도 프로시노네 못지않게 전방에서의 압박을 중시하는 편인데
이것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급격하게 부하가 걸려버리는 모습은 약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시노 내의 압박이 풀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비 불안이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홈에서 강한 화력을 보장하는 팀이 프로시노네고 밀란도 라인 간격 유지가 압박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면모는 생각해야 하나 밀란이 전방 압박을 풀어가는 방식을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에서 밀란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일부 파리 페무무페무입니다. 홈에서의 강세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볼로냐의 장점이었습니다. 지르크지의 기복이 홈에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견고한 중원의 힘과 수비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수올로가 중앙이 막혀버리는 상황에서는 수비의 부하가 상당한 편이고 공격 루트도 측면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아탈란타, 몬차 등 볼로냐와 비슷하게 중원이 견고한 팀들이 이를 이용해서 사수올로를 잘 낚아왔습니다. 사수올로 이탈리아 일부 15위 페페승페페입니다. 올 시즌은 철저하게 측면 베라르디와 로리엔테의 개인 기량에만 공격을 맡겨야 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중원에서의 장악력 부족합니다. 윙어들은 결국 중원에서 공이 안 돌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측 베라르디는 부상이 의심되는 토일란의 지원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두 선수가 긁히면 아주 무서운 면모를 보이는 편이나 결국 견고함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일단 볼로냐의 장점은 홈에서의 견고한 중원과 수비입니다. 이 경우 사수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측면을 경유한 공격뿐인데 개인 기량에 맡기는 상황이라서 기복이 심합니다. 물론 볼로냐도 지르크지가 홈에서 보여주는 결정력 기복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자신들의 장점으로 홈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볼로냐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쾰른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독일 일부 16위 페무무페무입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에게는 2승 3무로 꽤 강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첫 대결에서 박스 안 슈팅을 3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등 상성이 뒤집힐 위기인 상태입니다. 올 시즌 크로스 위주의 전술이 읽히면서 공격 효율이나 정확성이 큰 폭으로 줄어버린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을 특유의 압박으로 잘 커버하는 모습은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보여주는 급격한 에너지 레벨은 문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일부 6위 패승패승무입니다. 스키리와 마모루시가 네이션스컵 탈락으로 팀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모루시는 부상을 안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어 당장 출전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물론 스키리도 피로도로 인해서 당장 이 경기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겨울에 데려온 반더비크가 에너지 레벨은 2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전력입니다. 중원의 단단함이라는 컬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쾰른이 프랑크푸르트에게 강하다고는 해도 결국 올 시즌 보여주는 효율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그나마 마모루시 부상 이슈로 인해서 다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쾰른이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체력적인 난조를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할 것이고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